네, 안녕하세요. 에듀라이크 플러스 학습 설계사 김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수 편입 그리고 보조공학사와 사서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에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 먼저 답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관련해서 비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평생교육권 신청하고 나서 교육원 수강 신청 접수도 여기서 안내해 주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우선 평생교육 이용권에 선정이 되신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실 때 그 교육원,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원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죠.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공지사항 부분에 주의사항 이렇게 공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교육원에 소속되지 않은 또는 불법적인 형태로 학습자분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잘못 신청을 하시거나 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할 때에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 도움을 받으실 때 그분이 교육원에 소속이 됐는지, 그리고 그 교육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훈련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저희 에듀라이크는 교육원에 직접적으로 담당자로 소속되어 있고, 저희 교육기관은 그 평진원의 훈련기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주의사항 부분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드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희망하시는 교육과정도 수강 신청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채널을 추가하시면은 그 메뉴바의 맨 상단에 있거든요. 사설 플래너들을 조심해라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설 플래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못되더라도 책임져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훈련 기관 소속인지, 그리고 교육훈련 기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담당자가 해당 기관으로 안내를 해주는 건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평생교육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죠.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훈련기관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권 신청 가능한 기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로 담당자들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내용 참고해서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절차대로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과정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면 당일 내에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희망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에듀라이크 채널 통해 문의를 주시면 바로 당일 내에 처리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월 2일부터 10월까지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그 전에 꼭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수 편입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름방학 기간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고 자기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편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지 않는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허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망을 품고 대학교에 가서 첫 학기를 다녀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자괴감이 들면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혹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 이쪽으로 가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반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반수에 대해서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수란 어떤 건가요? 반수란 간단하게 보면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진학 전이죠. 그때는 수능을 준비하는 시간이 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반수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수능을 같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대학교를 본인이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해서 하향 지원을 해서 갔겠죠, 보통은. 그런 경우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학과가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학교 생활이 맞지 않다거나, 또는 뭔가 본인이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좀 미련이 남아서 후회를 하는 경우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하겠죠. 근데 보통은 자퇴를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 보험 같은 경우죠. 수능은 무조건 다시 잘 될 수 있다는 보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교를 일단 휴학을 하든지
하던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하던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대학교 성적도 챙겨야 되는 시간이 이제 중복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수능은 하루 종일 뭐 12시간, 14시간 투자를 해도 성적을 뭐 1등급, 2등급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절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대학교 성적까지 같이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상 뭐 고등학교 때 수능에 올인할 수 있는 것보다 지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실제 예시로 들자면은 일단 1학년 때의 캠퍼스, 대학 생활, 라이프 이런 거를 꿈꾸잖아요. 뭐 MT도 가고 같이 친구들끼리 성인이 됐으니 같이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같이 즐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 모두 포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기하고 대학교 성적도 챙기고 수능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수 관련돼서 용어들이 꽤 있잖아요. 뭐 수시 반수도 있고, 뭐 무휴학 반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학교 이전에 고등학교 성적으로 다시 한번 지원하는 형태라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 다녔던 성적은 저희가 이제 평생 가지고 가니까 그 성적으로 다시 수시가 저희가 한 9월쯤에 이제 1차 지원 그리고 11월쯤에 2차 지원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무휴학 반수 같은 경우는 휴학하지 않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한다면 학기를 휴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을 하고 이제 뭐 공부에 올인하겠다 이런 분도 있긴 하겠지만 뭐 대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많긴 해요. 네, 그런 경우가 무휴학 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학고 반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학고 반수는 어떤 건가요? 학고 반수라고 한다면은 사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고 받았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신청한 과목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전부 F학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F학점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졸업 성적이 좋지 않고 이 학교 다닐 이유가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수를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패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수시 반수 같은 경우에는 현역 때도 그 성적으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단 말이죠. 근데 현역을 지난 상태에서 지금 현역에 있는 내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학생들과 또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상위권으로 들어갔던 학생들, 그러니까 내신을 잘 관리했고 성적이 높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옮기는 용도 혹은 비슷한 레벨의 대학교로 가는 정도로는 수시 반수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무휴학 반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학고 이제 반수를 얘기하셨는데 학고라는 게 학사 경고거든요. 이제 성적이 절반 이상 안 나왔을 때는 학사 경고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경고를 준다라는 의미인데 학고도 많이 먹으면 제적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무휴학 반수의 경우에도 학교 성적을 챙겨야 됩니다. 대학교 성적을 챙겨야 되는 와중에 또 수능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개, 한국사까지 이 모든 과목을 다 챙기는 것은 사실상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사실 그걸로 성공했다는 사람을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이제 학고 반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악의 상황은 맞죠. 저희가 이제 반수에 대비해서 이제 설명드릴 이제 전형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선택지가 많이 줄어드는 게 이제 학고 반수인데, 학고 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반수라기보다는 학고 받고 그다음 수능 다시 준비하면서 1년을 다시 잡아야겠죠. 5, 6개월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혹은 1년 반을 잡아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설명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반수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 혹은 좀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편입이 있을 텐데, 편입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편입 같은 경우는 일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른 대학교로 이제 전학하는 형태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이나 또는 수시, 내신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과정이고 다만 이제 조건이 걸려 있죠. 대학교에서의 학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졸업 학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일단 그 대학교마다 그 모집 요강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이 두 가지 전형이 있고요. 일반 편입, 학사 편입을 지원했을 때 입학하게 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전형도 거의 비슷하고 그냥 경쟁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편입은 간단하게 봤을 때 2학년 정도의 수준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학사 편입은 4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학점은행제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말 그대로 전학 같은 거고 이제 3학년으로 입학하는 전형이 편입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다른 중학교로 이제 전학을 간다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까지는 맞춰둬야 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까지는 맞춰둔 학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준비하는 게 이제 학점은행제로도 가능한데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무휴학 반수라든지 학고 반수, 수시 반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편입도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퇴를 하느냐, 휴학을 하느냐,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긴 한데요. 일단 대학교를 다니든 휴학을 하든 여부랑 상관없이 편입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학년인 경우에는 일단 보유한 학점이 많이 없을 거고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다면은 더더욱 이제 좀 막막한 상황이시긴 할 텐데 이런 경우에 이 학점은행제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학점은행제를 준비해서 학점을 만들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 학고를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학교 성적을 거의 쓸 수는 없어요. 쓸 수 없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학점은행제로만 학점을 채우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있긴 하겠죠.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학고를 받은 대학교는 전의 대학이라고 해서 전적대학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전적대학의 성적을 보지 않고 지금 지원하는 성적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학고받은 성적은 필요 없고 학점만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입에 지원하기 위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이제 합산시켜서 준비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근데 거의 학고 받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수준이라서 저희 에듀라이크가 아예 그 학점은행제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수시 반수인 경우를 좀 설명드리자면, 수시 반수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반수를 준비하시는 경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랑 학점은행제랑 법률 자체가 그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이고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이라서 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편입을 준비할 수가 있고, 보통 이렇게 또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럼 같이 했을 때 대학교에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분에서 전혀 관계성은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휴학 반수인가요? 무휴학 반수 같은 경우도 사실 수시 반수랑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을 준비할 수가 있긴 한데, 좀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저도 교육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대학교를 보험으로 두겠다, 그래서 휴학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는 일단 좀 보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완전 좀 질려버리신 분들은 그냥 자퇴를 좀 과감하게 많이 하는 분도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이수했던 학점들이 있어요. 보통 1학년 1학기 정도 지금 하셨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20학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실 텐데, 그 학점을 이제 학점은행제로 끌어다 올 수 있는 거죠. 자퇴한다고 해서 대학교의 학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끌고 오고 거기서 이제 편입에 지원하기 위한 학점을 지금 이제 올 8월이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이제 빠르게 준비를 했을 때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 8과목을 이수하면은 또 일부 학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 준비해야 하는 경우 올해 12월에 편입을 지원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12월에 지원했을 때 합격을 하시면 내년에 3학년으로 입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개, 그다음 한국사까지 총 6과목을 준비해야 되는데, 편입의 경우에는 몇 과목을 준비하면 될까요? 편입 같은 경우는 2과목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이공계열 쪽으로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편입 수학이 들어가고, 나머지 학과들은 거의 대부분 편입 영어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과목 수랑 편입을 준비해야 되는 과목 수랑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편입이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투자해야 되는 시간 자체도 당연히 줄긴 하겠지만, 그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알 수가 없고 잠깐이라도 미끄러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편입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자체에서 이제 시험을 내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학원에서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성적을 볼 수 있다라는 가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따라가시면은 그 편입 영어, 편입 수학 성적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편입 영어, 편입 수학이 아닌 공인 영어가 있습니다.
공인영어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토익, 토플, 탭스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그 토익으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어인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보통 걱정을 하시는데 토익은 뭐 영어를 잘하면 당연히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긴 하지만 사실 토익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토익 전문 학원들에서 뭐 영어를 못해도 뭐 단기간 안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당연히 공인 영어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이 영어랑 수학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인서울에 합격하느냐 혹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 가능하느냐 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능을 대부분 기준점으로 뒀을 때 수능으로 쳤을 때 영어랑 수학이 어느 정도 등급 정도의 수준이어야지 편입에 합격할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평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대학이나 학과마다 다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수능 2등급 정도 받으신 경우에는 좀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상등급까지도 이제 3등급을 이제 받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 보통 4등급, 5등급 혹은 이제 6등급, 7등급, 8등급까지도 영어나 수학 공부를 많이 못 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지방으로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대학을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6개월 동안에 이제 6과목을 다 준비해서 인서울권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3등급, 4등급 정도까지만 해도 인서울 커트는 다 되거든요. 그렇게 쳤을 때 전 과목을 3등급, 4등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어랑 수학 이제 이공계열일 때만 이제 수학을 보고 이제 인문계열, 상경계열일 때는 영어만 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한 과목만 준비 혹은 두 과목만 준비를 해서 이제 1등급 혹은 2등급까지 수준을 높여 놓는다면 이제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3등급도 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과나. 그래서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혹은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3등급 이상은 무조건 찍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6월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7월부터죠. 7, 8, 9, 10, 11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반수 말고 이제 편입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공부를 하면 될까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마다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진 않아요. 안 보는 학교도 있고 보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말씀드렸던 수능 2등급 또는 상등급 수준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수능 5등급이나 6등급이어도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학점은행제 이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좀 성인이 많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쓰는 시간들이랑 성인이 됐을 때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성인이 된 시점에서는 많이 좀 해이해질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인서울 가겠다, 진짜 뭐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죽어라 해보겠다 라고 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뭐 7, 8, 9, 10, 11 해서 한 4, 5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대학생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거는 반수의 얘기고, 편입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이 아니라 1월 정도에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편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시거나 혹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까요? 다시 정리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다면은 아직 편입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모르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고등교육 과정에서 사실 연계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과정이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도 굳이 편입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실 이유도 없고 대학교 가서 알게 되는 게 편입인데 막상 편입이 뭔지도 모르실 것도 많을 거고 내가 과연 가능할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한 5등급, 6등급 수준의 지방 대학을 다녔다 또는 수능을 망쳐서 그냥 바로 취업을 했다, 알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수능 같은 경우 준비해야 될 시간도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이제 방대한 범위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이제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편입은 다릅니다. 편입은 일단 그 준비했던 학점이 남아서 언제든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수능은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 내년에는 아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편입 영어나 편입 수학, 공인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한결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했던 과정을 그대로 한번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편입 지원 자격만 만들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에듀라이크가 편입 지원 자격부터 편입 영어, 편입 수학, 그리고 뭐 공인 영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휴학을 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그 학생분들의 상황에 맞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아마도 이제 방학 기간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거예요. 3주나. 그래서 대학생분들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고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전문 컨설턴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제 상담해 드릴 거고, 모든 상담은 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1부의 반수 편입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